안녕하세요. 귀로 편안하게 듣는 마음 공부 자비의 속삭임입니다. 혹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다가 진짜 마음이 다 타버린 것 같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번아웃이죠, 번아웃. 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뭐 가족부터 친구, 직장 동료들, 또 스쳐가는 인연까지 이런 관계들이 어떨 땐 참 기쁨인데 또 어떨 때는 정말 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맞아요, 진짜. 특히 그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틀, 거기에 나를 막 꾸역꾸역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도 못하고 에너지만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기분,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관계가 혹시 틀어질까 봐 아니면 뭐 미움받을까 봐 그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거.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지혜에 대해서요. 법정 스님 말씀이군요. 네, 법정 스님께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아주 명쾌한 해법을 주셨거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요?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 그 두 가지 열쇠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지혜를 놓치면 계속 남한테 맞추느라 에너지만 쓰고 결국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요. 근데요, 스님. 아니, 신임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하지 마라.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좀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 너무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에이,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나와 상대방, 우리 모두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좀 오래 이어가기 위한 그런 지혜랄까? 그 첫 번째 핵심 원칙이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관계에서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정치 성향이나 종교관처럼 좀 중요한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요. 그럴 때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꾸 설득하고 싶고 네, 맞아요. 자꾸 설득하고 싶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막 따져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감정이 상하게 되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배경, 경험, 생각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다 다르죠. 네, 같은 걸 봐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 달라요. 이걸 그냥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면서 에너지를 막 소모하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군요. 네, 관계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진짜 큰 이유 중 하나죠.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막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저 사람은 나와 이런 면이 다르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죠. 이게 꼭 그 생각에 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걸 갖는 거죠. 인정이랑 동의는 다르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막 단정 짓거나 바꾸려고 들지 않는 것. 그게 존중의 시작일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고 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도 크니까요. 네. 그래서 스님의 두 번째 원칙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네, 상대방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아니면 친구가 되게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걱정되죠. 네,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으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때로는 좀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때도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다 혹시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것도 좀 걱정되고요. 물론이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나 도움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간섭은 아마도 그런 순수한 관심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 거예요. 아, 다른 차원이다. 네. 뭐랄까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적하는 그런 태도. 이걸 경계하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일방적인 강요나 지적? 네. 때로는 진짜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마치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어떤 명분 아래 상대방의 자율성이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의 공간을 침범하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각자의 삶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몫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간섭하고 관심 사이의 그 경계가 참 미묘하네요. 그렇죠. 내 기준에서는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 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존중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스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비유 중에 새는 자기의 날개로 날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신 날아줄 수는 없어요. 스스로 날갯짓해서 자기만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어쩌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르죠.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그 사람의 날개를 꺾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듣고 보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너무 침범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적절한 거리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네, 너무 거리를 두면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진짜 사소한 일에도 막 부딪히고 상처받기 쉽고요. 그 딱 좋은 중간 지점, 그걸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네,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불가근 불가원? 한자어네요? 네, 글자 그대로 풀면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근데 왜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걸까요? 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친밀함에서 오는 유대감이나 안정감은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너무 가까워졌을 때 위험성도 함께 보셨어요. 위험성이요? 네, 예를 들어 정말 친한 사이일 때는 뭐 간이라도 빼질 것처럼 모든 걸 공유하고 허물없이 지내지만 만약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아니면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에 대해 너무 잘한다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이나 아픈 부분을 너무 잘 아니까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고요.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감정 소모가 커질 수도 있죠.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의 진짜 사소한 행동에 혼자 막 서운함을 느꼈던 적이요. 이게 가까울수록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반대로 그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먹해지겠죠. 그렇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 당연히 서먹서먹해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겠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작은 오해도 풀기 어려워지고 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하니까요. 그러네요. 너무 가까우면 데일 수 있고 너무 멀면 얼어붙을 수 있고 이거 마치 모닥불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바로 그거예요. 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 이걸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관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좀 돌아보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거리 조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순식간에 막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얼굴 안 보고 막 글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해도 쉽게 생기고요. 맞아요. 법정스님께서는 말을 할 때 그 신중함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어요. 옛 선사의 가르침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수행자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3번 돌이켜보아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말을 하라. 그러나 자신과 남에게 이로움이 없다면 입을 열지 말라. 3번 돌이켜보라.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가르침이네요. 순간적인 감정에 휙 휩쓸려서 혹은 뭐 남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막 내뱉고 후회했던 경험 저도 참 많거든요. 네네, 다들 있죠. 스님 말씀처럼 진짜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말을 해버려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SNS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더 쉽게 말하고 글을 쓰게 되는데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좀 아끼는 연습. 이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겠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2가지 핵심 원칙,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이 2가지를 실천하면서 찾아가야 할 그 지혜로운 거리, 불가근 불가원. 네. 처음에는 그 모두에게 잘해주려 하지 말라는 말이 좀 차갑게 들렸었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좀 지켜주면서 건강한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한 어떤 깊은 배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거죠. 무조건 막 참고 맞추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막 흔들리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좀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먼저. 네, 법정스님께서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나 슬픔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나 자신과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형태에 막 집착하기보다 내 안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또 신님께서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아는 그 정신까지도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결국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어쩌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조급함, 기대, 혹은 뭐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내 문제일 수도 있다. 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자 좀 튼튼한 바탕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는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대신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좀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스님의 가르침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그 울림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마음이 늘 맑고 향기롭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편안한 마음 공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